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요즘,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낙엽비와 함께 바람이 내게와 속삭였다. 이제 겨울이야.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이전 대전 영상에서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신 식당들 위주로 방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오문창 순대국밥집입니다. 여기는 지나다니면서도 차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곳이었고, 대전 현지분으로 유추되는 시청자분이 추천해주신 댓글에 좋아요가 많이 눌려있어 여긴 찐맛집이랑 킹리젓가심이 발동되어 와봤고요. 실내는 꽤 넓은 대형 평수의 식당으로 방문했던 당시에 상당히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만석이었던 인기쟁이 식당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년 가게로 선정이 될 만큼 저보다 나이가 많은 식당임에는 분명했고요. 주차는 가게 뒤쪽에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크기보다 방문객이 많아서인지 늘 가게 앞은 차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메뉴의 가격대는 보시다시피 순대국밥 만원 시대에 순대국밥 보통이 7,000원, 와, 특이 7,500원? 정말 혜자누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가격대였고요. 기본차는 순대국밥집의 절친 세팅이었는데 조금 특이한 건 파무침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전 지역에서는 다대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야채에 찍어 먹을 쌈장과 고추장, 새우젓은 일반용으로 나왔고요. 야채는 고추와 양파, 국밥집의 꼬신 깍두기는 적당한 새콤함이 있어 제 입맛엔 잘 맞았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저는 양만이 팔아 순대국밥 특으로 주문을 했는데 와, 7,500원에 이 정도의 양이 실한가요? 순대와 내장류의 고기가 한가득에 밥은 토렴식으로 말아져서 나왔는데 거의 순대국밥이 아니라 내장국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머릿고기는 없었습니다. 내장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약간의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았고요. 기본적으로 다대기와 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 믹스하기 전에 미리 국물 맛을 봤는데 육수는 맑은 느낌에 어느 정도 간은 되어 있었고요. 약간 돼지 잡내는 아닌데 내장에서 나오는 특유의 육향은 조금 나긴 했습니다. 저는 육향을 별로 신경 쓰진 않지만 예민 보스인 소마님이 육향을 극도로 싫어해서 이번 국밥로드는 혼밥로로 다녀봤고요. 예전에 대전을 방문했을 때 이 파무침을 저는 그냥 밑반찬인 줄 알고 먹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한 시청자분이 다대기라고 알려주셔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섞어서 먹어봤는데요. 와, 이거는 섞는 순간 술을 부르게 되는 아주 위험한 다대기였고요. 저는 보통 순댓국에 들깨가루를 안 넣는 편인데 여긴 국물이 그렇게 진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들깨가루를 섞어서 먹는 게 조금 더 괜찮게 느껴졌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땐 분식집 당면 순대가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는데 여기 무려 병천 스타일의 순대가 들어가 있어 왜 현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지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시청자분들이 여길 언급해 주신 것 같았고요. 정말 맛으로만 따진다면 엄청난 맛은 아니었지만 가격 대비 양과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 여길 추천해 주신 시청자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7,500원에 이런 만족감은 정말 오랜만이라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너무나 많은 시청자분들이 실비김치의 원조집으로 소개했던 선화동 소머리 국밥집 영상에 폭발적인 댓글로 소개했던 집이 실비김치의 원조집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청자님들의 댓글처럼 선화동 실비김치의 원조는 소개했던 식당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바로 선화동 실비식당입니다. 우선 잘못된 정보에 혼선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식당을 방문하기 전에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뜨는 곳을 찾게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자세히 찾아보지 않으면 그냥 선화동 소머리 국밥집이 원조라고 나와 있는 걸들이 많아 당연히 방송 이력이 많은 선화동 소머리 해장국집이 원조집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남산 돈가스처럼 가게를 뺏어서 원조라고 우긴 것도 아니고 단적인 예를 들자면 LG에 원래 있던 기능을 삼성이 대대적 홍보를 하면서 성공을 이룬 것처럼 실비김치에 대한 특허를 낸 것이 아닌 이상 마케팅으로 인해 실비식당에 묻혀버린 듯 보였습니다. 여튼 선화동 실비김치의 시작점과 원조는 선화동 실비식당이라고 하고요. 김치 판매는 안 하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연유는 모르겠지만 옆집은 김치를 엄청 파는데요. 실내는 입식 테이블 5석, 좌식 2석으로 상당히 아담한 동네 식당 분위기였습니다. 메뉴는 소머리 국밥과 수육 딱 두 가지였고요. 저는 혼밥을 하러 왔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소머리 국밥만 주문을 해봤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충청도가 느리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인 것처럼 스타벅스 커피보다 빠르게 나왔고요. 이것이 바로 이 집의 킥인 실비김치인데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 아이 성향인 저로선 리필해서 먹기엔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소량만 먹어도 은꼬가 멘탈 털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땐 피똥 싼다.
소머리국밥은 우거지와 머리고기 그리고 선지도 함께 들어가 있었는데요. 워낙 소가 비싸다 보니 양이 푸짐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9,000원의 소머리국밥은 정말 오랜만이었고요. 우선 진해 보이는 국물부터 한 입 마셔줬는데 우와, 이거 밑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냥 드셔도 될 것 같았습니다. 뭐 나트륨을 안 먹으면 오래 살 수는 있지만 안 먹으면 오늘을 살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소금과 후추를 낭낭히 뿌려줬고요. 적당한 나트륨 섭취는 활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튼 소머리국밥의 맛은 상당히 묵직한 바디감에 구수하면서도 시원함이 있었고, 밥은 조밥을 주시는데 수분기가 많지 않아 말아서 먹기에 딱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진밥을 국에 말면 그건 국밥이 아니라 죽밥이 되잖아요. 국밥의 지분은 김치에도 있지만 진정한 실세는 밥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름 그대로 국과 밥이니까요. 그리고 원조 실비김치의 맛은 확실히 원조니까 뭔가 다르겠지라고 했지만 너무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혀가 마비가 돼버려서 맛에 있어 옆집과의 차이점은 느낄 수가 없었고, 그래도 고기의 양에서만큼은 옆집보다 1,000원이 저렴한데 조금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집 다 소머리 해장국에 고기보다 우거지가 많은 건 안 비밀이고요. 반찬은 김치 한 가지만 있어서 심플해서 좋기도 한데 매운 김치를 못 먹는 사람과는 방문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옆집은 매운 걸 못 먹는 사람과도 갈 수 있게 깍두기랑 고기에 찍어 먹을 소스까지 구비되어 있었고, 뭔가 김치도 넉넉하게 항아리에 담겨져 나와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여기가 원조라고 해서 와보긴 했지만 맛에 있어서는 어디가 우위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정도로 제 입맛엔 너무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양쪽 다 다녀오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엔 참치와 김을 사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여기가 실비김치 원조집이 맞나요? 실비김치 40년이 넘었죠. 40년이 넘었어요? 저쪽으로 다들 알고 있어가지고. 광고를 많이 하니까. 아, 알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튼 맵부심이 강한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찾아온 곳은 대전 내에서 가성비 순댓국으로 꽤나 유명한 농민 순댓국집인데요. 서울에선 농민 배감 순대가 유명한데 여긴 농민 순대라니 뭔가 연관성이 있을까 찾아봤지만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고요. 주차장은 바로 옆에 붙어있어 접근성이 꽤 좋았습니다. 다만 제가 늦은 밤에 방문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차장 뒤쪽에 있는 냉동 창고가 좀 으스스해 보였고요. 실내는 따뜻한 느낌의 좌식 테이블과 입식 테이블도 있는 혼합석으로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혼밥석도 한쪽에 바 형태로 있었는데 야, 여기 인테리어 센스가 상당히 좋은 게 바로 앞에 거울이 있어서 절대 혼자 먹는 느낌이 안 들었고요.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메뉴는 보시다시피 순댓국이 6,000원, 나머지 사이드 메뉴들도 가장 비싼 게 13,000원으로 정말 김혜자 선생님이 울고 갈 정도의 가격대였습니다. 우선 순댓국이 나오기 전 밑반찬부터 세팅이 되는데요. 김치와 깍두기는 물론 야채와 대전 공식 다대기, 파 다대기까지 6,000원의 이 정도 구성이면 사장님이 농민인 것 같은 킹리적 가심이 들었고요. 기본 반찬은 셀프로 리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댓국이 나왔을 때 숟가락이 없어 당황스러웠는데 이렇게 자리에 있는 수저통에서 짧은 게 숟가락이고요. 저는 이걸 못 찾아가지고 좀 헤맸습니다. 저 병신색. 짜잔, 내가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인 서버가 아주 친절하게 순댓국을 서빙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대기가 들어간 곱창 순댓국 스타일로 돼지 곱창과 순대 3알 정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은 약간 옅은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그래도 6,000원에 이 정도 양이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일단 다대기를 다 섞은 다음 국물부터 맛을 봤는데 곱창의 특유의 꼬릿한 향이 살짝 자극을 주는 편이라 바로 파다대기를 넣어줘 봤고요. 이건 뭐 개인 취향의 영역이긴 하지만 저는 곱창의 꼬릿한 향을 상당히 즐기는 편이라 어릴 때 서울의 신촌시장에서 팔던 순대곱창을 일부러 찾아서 먹으러 다닌 기억도 있습니다. 이건 돼지곱창의 양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전혀 못 드시는 분들이라면 방문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여기 밥을 보고 좀 놀랐는데 마치 어머님이 도시락 싸줄 때처럼 꾹꾹 눌러 담은 밥이라 아예 밥이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이 정도로 퍼주는 집이면 사장님이 농부가 맞는 것 같았고요. 밥을 말아서 한 입 가득 먹어주면 꼬릿함과 쫄깃함이 입안에서 대환장 파티라 저도 모르게 소주를 시켜버릴 뻔했지만 대전에서 서울까지 대리를 부를 자신이 없어 허벅지 꼬집으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먹다 보면 약간 물릴 타이밍에 이렇게 들깨가루를 섞어주면 텍스처 가득한 순댓국을 즐겨보실 수가 있고요. 김치와 깍두기는 그렇게 맛이 들지는 않았지만 국밥과 함께하기에 딱 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사이드로 나온 야채였는데요. 회전율이 좋아서인지 풋고추가 상당히 싱싱해서 몇 번을 리필해서 먹었고요. 양파도 아삭한 식감이 잘 살아있어 여기가 왜 농민 순대인지 딱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몇 알 안 되는 금쪽 같은 순대는 당면 순대가 아닌 병천 스타일 순대
순대라서 확실히 천안과 가까운 대전은 순대의 진심인 도시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계산할 때 주차 확인을 해야 무료 주차가 되니 이 점 참고하시고요. 6,000원의 포만감과 만족감이 느껴졌던 곳이라 다음에도 다시 한번 들러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추천해주신 대전의 식당들을 한번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각기 매력은 다르지만 가격이나 구성에 있어 상당히 만족했던 식당이라 대전에 가실 일이 있으실 때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영상 업로드 주기가 좀 길어지는데 사실 매 주마다 맛집들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애매하거나 다시 생각이 안 나는 집들은 그냥 영상을 폐기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본업으로 하지 않으면 시간텀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런 부족한 저에게도 응원을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가시기 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심. 살려는 드릴게.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